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얼마 전부터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이 엉덩이 쪽에서 그냥 찌릿하고 아프고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냥 허리가 좀 아프거니 했는데 이건 뭐 허리 아픈 거와는 차원이 또 다르게 이 엉덩이 쪽에서부터 다리까지 그냥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불편해갖고 주변에 이렇게 내가 아프다 말했더니 형님 그거 좌골신경통이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뭐 역시나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좀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좌골신경통 말만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 아기 낳고 이 엉치 쪽, 이 엉덩이 뼈, 꼬리뼈가 아파갖고 찾아보니까 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 좌골신경통이 진짜 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좌골신경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파도 좌골신경통, 뭐 다리가 아파도 좌골신경통, 그러니까 흔하게 쓰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좌골신경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쓰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좌골신경통이 요통하고 많이 헷갈리면서 쓰이는 말인데요. 오늘 이게 과연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골신경통 말 그대로 이제 신경통이잖아요. 네네. 아픈 거죠. 네네. 좌골신경통이 뭘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뜻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는 신경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좌골신경이 무언가 이상이 생겨서 생긴 통증을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뿌리들이 모여서 엉덩이 뒤쪽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신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전깃줄 마냥 뻗친 듯한 통증이 생기는데요. 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 신경이 무언가에 의해서 압박이 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등등의 원인으로 그 정상 기능을 못할 때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겪어본 분들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쓸 정도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심하죠.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불편하고. 겪어보신 맞아요. 분들은 매우 잘 기억할 수밖에 없고 흔하게 쓰이는 통증입니다. 허리만 아픈 요통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일단 요통은 딱 그 허리와 엉치 부분에만 좀 국한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좌골신경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경이 지나는 길 따라서 쭉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엉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 쭉 전깃줄만한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생기는 원인이 보통 이 허리에서 좌골신경을 이루는 뿌리가 압박돼서 생기는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는 허리부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을 이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와 협착증입니다, 뭐 척추 디스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좌골신경통은 아니고요. 어디서 가니까 이건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경 따라서 생기는 통증을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좌골신경통은 이제 병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좌골신경통 그 증상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흔하고 90% 이상 차지하는 게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제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좌골신경을 이루는 신경 뿌리가 눌려서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그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려서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게 많고 이제 드물게는 이제 엉덩이 쪽에서 좌골신경이 내려오는 길을 보면 엉덩이 쪽 깊은 곳에서 신경이 내려오는데 엉덩이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그 엉덩이 근육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허리라든지 엉덩이 쪽에서 혹이 생기면서 신경을 기계적으로 압박해서 생기는 경우에도 이렇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가 딱 좌골신경통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모르겠거든요. 허리 아프면 그냥 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좌골신경통이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요? 일단 느끼시기에 뭔가 전깃줄 마냥 찌릿하게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을 때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이렇게 찌릿 이렇게요. 찌릿하게.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검사로는 그 하지 직거상 검사, 이제 순수한 우리말로는 뻗은 발 올린 검사라고 해서 다리를 쭉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들게 되면 이 좌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실제로는 이렇게 딱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약간 당겨줘도 별로 다리가 안 저린데 어딘가에서 눌리게 되면 조금만 이 당겨지는 힘을 받아도 굉장히 신경적으로 그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뻗은 발 올린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다리에 찌릿한 게 다시 생긴다 이러시면 이게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 원인에 대한 검사들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상하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런 자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거는 결국은 원인을 치료해야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골신경통을 치료하는 거는 이런 그 척추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해야 이런 자골신경통이 치료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원인이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디스크나 협착증도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기 한 10일 이내에 생긴 통증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한 수술 외적인 보존적인 치료들을 충분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들로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같은 그 주사 치료 그리고 통증이 그래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제 시술 같은 신경 성형술과 같은 시술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때는 그 드물게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픈 게 이게 은근하게 더 막 신경 쓰이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겼어. 그러면 그러면 수술을 하건 뭐 치료를 하건 하지만 그래도 막을 수 있다면 이 좌골신경통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네네네네. 이제 근데 좌골신경통 증상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확한 원인에 맞춰서 예방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원인이 그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 그러니까 허리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대부분 생기거든요. 그래서 허리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 3가지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른 자세. 자세. 지금 여러분 다 이렇게 숙이고 있었죠? 빨리 올라오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 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바른 자세라고 하면은 떠올리시는 게 군인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왜요? 군인들처럼 딱 앉아 있을 때 딱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가지고 약간 거만한 듯하게 보이는 이 자세. 이 자세가 허리에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다시 가라면 가실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자세만 사는 거죠, 군인처럼 이렇게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긴 해요. 왜냐하면 허리 근육을 계속 써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빠진 걸 막습니다. 반대로 수험생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기대가지고 오랜 자세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 생활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자세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자세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려고 해야지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올림픽 나간 선수들 보면은 사실은 연골, 어깨, 무릎 다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은데 이렇게 잘 뛰고 경기 잘하는 이유가 주변에 근육들이 잘 발달해서 그래요. 근육들이 발달하면 안에서 관절이건 디스크건 많이 망가져도 워낙 잘 잡아주기 때문에 크게 아픈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 보니까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의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걸으셔야 돼요. 허리에 좋은 적절한 운동은 하루에 1시간 걸으셔야 돼요. 1시간 내내 걸을 수는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분씩이라도
적절하게 운동을 좀 하시고 하루에 이렇게 1시간 이상 걷는 게 유지가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같은 다른 운동들을 병행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 우리 몸이 기계랑 똑같아요.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이 허리인데 우리 몸의 무게가 높아지면은 이 허리가 자꾸 이 내 몸을 지탱해야 되는 일이 하루 종일 많지 않아집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몸의 무게가 안 늘어나게 절대 빼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못 빼기 때문에 늘지만 않게 조절을 하셔도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 근데 제일 힘든 거, 그쵸? 아, 제일 힘듭니다, 이게. 네. 맞아요, 힘들죠. 자세, 네. 운동, 또 무게를 늘리지 마라. 이게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실천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사실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 걷는 건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 운동 다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 근데 엄마. 이제 걷는 거는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운동이지 이제 그걸로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코어 운동, 걷는 거 플러스 코어 운동이 같이 돼야 되고 또 걷는 것도 그냥 힘없이 걷는 게 아니라 활기차고 힘차게 걸어야 운동이 되거든요. 이제 꼭 알고서 이제 실천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요즘 워낙 인터넷이 이런 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치료하다가 보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항상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진단을 받고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잠깐만 시간을 내셔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내 몸 상태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얘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